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깜짝이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긴 무슨 일이냐? 누굴 찾으러 왔는데 너 혹시 몽이 선생님이라고 알아? 네? 선생님한테 너라니? 내가 바로 척척박사 몽이 선생님이시다. 에이, 거짓말. 진짜거든? 내가 몽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아, 맞다. 동이야, 몽이 선생님은 999년을 살아 모든 절의 전설을 알고 계시니 가서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걸 배우고 오너라. 그건 우리 주지스님이 나한테 하신 말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은 무슨... 우리 친구하자. 좋아. 그럼 친구가 된 기념으로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우정이 담긴 양주 회암사로 결정했어. 잠깐, 양주 회암사면 사라진 절 아냐? 맞아. 지공스님이 인도의 나란타사를 본떠서 266칸의 대규모 사찰로 중창했고 고려 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라 스님이 무려 3,000명이나 계신 큰 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라졌지. 왜? 궁금하면 지금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학대사였죠. 무학대사, 어서 오시오. 무슨 일로 이 소승을 부르셨습니까? 회암사로 내려가 조선의 기틀이 잡히도록 부처님께 빌어주시오. 회암사로 내려간 무학대사는 부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불공을 드리며 무학대사, 안에 있어. 회암사를 찾아온 걸 보니 나란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일이 힘들 줄 몰랐소. 그럼 놉시다. 저랑 놀면서 근심일랑 다 잊으세요. 농담을 주고받다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예, 먼저 시작하시지요. 그럼 나 먼저 시작하지. 대사 얼굴을 보니 꼭 돼지 같소. 임금께선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아이, 부처님이라니. 난 돼지라 말했는데 대사는 왜 부처님이라 하는 거요? 원래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내 대사에게 또 졌어. 세월이 지나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 다른 형제들을 해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싸움에 권력 무상을 느낀 이성계는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회암사로 향했죠. 부처님의 뜻을 따르신다면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궁에 가서 방언이 그놈이 권력을 휘두르는 꼴을 보라,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권력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도와주셔야지요. 조선 백성들을 위해. 그것이 부처님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무학대사의 설득에 이성계는 결국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바로 무학대사의 죽음이었습니다. 무학대사,
어찌 이리 빨리도 나를 떠난단 말이오. 이제 나는 누굴 기대야 합니까? 이성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무학대사를 위해 부도탑을 만들고 평생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여기 회암사에서. 몽이 너 날 놀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회암사가 어디 있다는 거냐? 없어도 있는 거야. 설마 회암사가 없어진 거야? 글쎄다. 회암사가 없어졌냐니까? 이유를 말해주기 전에 조선 13대 왕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을 때 회암사를 엄청 사랑했다는 거 명심해. 자, 그럼 문정왕후께서 보우스님과 함께 회암사를 중수하던 그때로 고고! 왕후마마, 명하신 대로 회암사 중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제 대가람에 맞게 불화 400점을 시주할 테니 보우대사께선 우리 임금의 건강을 빌어주세요. 네. 그리고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열까 합니다. 전국 백성들이 모두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요. 아이고, 들었어?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연대. 아,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나도 무차대회 가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무차대회가 열리려던 3일 전 불교를 아끼던 문정왕후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자 조선 유생들은 이때다 싶어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무차대회를 당장 폐하고 불교를 없애야 합니다. 당장 보우대사를 유배 보내고 회암사는 불태워 불교의 씨를 뿌리채 뽑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불교 탄압은 시작되었고 보우대사 역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왕실 사찰이던 회암사는 불에 타 빈터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찬란했던 왕실 사찰의 역사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이걸 어디에서 찾는담? 뭘 찾는데? 잔나비. 잔나비? 잔나비면 난데? 나 진지하거든? 놀리지 마라. 진짜 내가 잔나비라니까. 잔나비는 우리말로 원숭이라고.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그렇다니까. 잔나비가 원숭이고 원숭이가 잔나비라고. 아, 그럼 이름이 2개인 거네. 맞아.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름이 2개인 사찰로 떠나자. 이름이 2개인 사찰? 응, 은혜사는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일현스님, 진울대사 같은 한국 불교를 빛낸 고승과 향고, 운봉, 성철스님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한 사찰이지. 우와, 대단한데. 자, 그럼 2개의 이름을 가진 은혜사로 스리 마하스리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 헌덕왕은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죠. 해철국사, 나 좀 살려주시오. 애장왕의 혼령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찰을 세우시어 애장왕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십시오. 그렇게 지어진 사찰이 해안평에 있던 해안사였는데 700년이 훨씬 지난 조선 인종 때 그만 화재로 불타 없어지게 되었죠. 해안사가 불타고 얼마 후 인종이 요절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면 선왕의 명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태실을 새로 지어 정비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왕의 태실을 정비하고 이참에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선왕의 명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명종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종의 태가 담긴 태실을 증축하고 불탄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새롭게 지었습니다. 전하, 사찰을 새로이 증축했으니 사찰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보세요. 은혜사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꼭 은빛 바다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안사는 은혜사라는 새 이름으로 천년 역사를 지켜오게 되었답니다. 은혜사. 은빛 은, 바다 해. 은빛 바다라는 뜻이야. 우와, 한자도 알고 똑똑한데? 똑똑한 걸로는 이 몽이를 아무도 못 따라가지. 네. 그런데 이 글씨 완전 멋지다. 그치? 당연하지.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인데. 역시 글씨에서 빛이 나더라니. 근데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글씨를 쓰게 된 거야? 궁금하냐? 뜸들이지 말고 얘기하시지. 추사 선생님이 말이야,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데 지조 스님이 은혜사로 추사 선생을 부르게 됐지. 은혜사 전각에 편액을 달려고 하는데 추사 선생께서 글씨를 써주십시오. 편액이라. 이 몸이 늙어 잠시 쉬려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글씨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추사 선생님의 글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광각 현판만은 하몽차사로 애를 태웠죠. 스님은 글씨를 재촉하기 위해 불상을 선물로 들고 추사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불상은 무엇입니까? 글씨를 빨리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이제 부처님이 보고 계시니 더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저 벽장을 열어보시지요. 이건... 벽장 안엔 수백 장의 글씨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광 편액이 전각이랑 크기가 맞지 않자 지조 스님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현판이 너무 길어 전각과 맞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편액의 위아래를 잘라 크기를 맞추시죠. 그래, 편액을 자르자. 결국 전각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위아래를 자른 편액은 반쪽짜리 모양이 되고 말았고,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김정희는 크게 화를 내고는 편액을 떼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글씨를 훼손한 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태워버려야지요. 결국 편액은 불타버렸고 지조 스님은 원래의 글씨를 불광각에 걸게 되었죠. 하지만 불광각은 사라지고 편액만 오래오래 추사 김정희의 불심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몽이야! 아휴,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여기 찌롱!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아니. 자.
어딜?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냐?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그날 밤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 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세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다른 왕족?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헉,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이게 무엇입니까?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살이가 나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정혜옹주의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함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단 행복을 누리거라.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